전세의 종말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 우리나라는 화끈하잖아요. 문제되면 없애버리잖아요. 네. 반지하 못 차니까 반지하를 없애버리고. 없애면 못 지어 이제 살지 마. 살지 마 없애버리고 전세가 문제되니까 전세를 없애버리고 이런 거잖아요. 네. 전세를 없앤다는 논리의 핵심이 뭐예요? 한국에만 있는 미개한 그림자 금융이다. 전 세계 유일무이한. 유일무이한 뭐 미개한 거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왜 존재하는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뭐야? 갭 투자를 위해서? 갭 투자를 위해서 있는 건가 이게? 절대 그렇지 않죠. 그건 아니잖아요. 다 시장에서 존재하는 이유는 시장에서 뭔가 상호간에 이익이 되니까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세를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이거잖아요. 참새는 해로운 새다. 알아요? 네. 유명한 짤입니다, 아주. 그 참새는 해로운 새다. 그 얘기잖아요. 그 모택동, 마오쩌둥이라고 해요. 모택동이라는 사람이 그 시찰을 하다가 참새가 자꾸 이걸 폭식을 먹으니까 참새는 해로운 새다. 그러면서 지시를 하게 되잖아요. 손가락으로 지시를 하게 되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참새를 잡아 죽여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1년에 참새가 4.5kg 정도의 쌀을 먹으니까 참새를 많이 잡으면 뭐 그 인민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인민의 몇만 명이 먹고 살 만한 거니까 빨리 잡아 죽여라.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하루 만에 뭐 130만 마리인가 뭐 하루 만에 잡았답니다. 참새를. 참새가 멸종의 위기에 왔다는데 뭐 부풀려졌다 이런 이야기도 많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해로운 새다 이거 한마디에 딱 보기 당장 보기 해롭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새를 잡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죠? 참새가 삶아 먹는 게 아니었던 거야. 해충들을 먹었던 거지. 그렇죠. 해충들을 다 먹거나 해충들을 안 먹으니까 해충이 막 갉아먹는 거야. 갉아먹는 거야. 근데 또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해충들이 갉아먹으니까 더 그 공간을 안 주기 위해서 쌀을 더 촘촘하게 또 심으라 그랬고 또 촘촘하게 심었더니 더 잘 번식을 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기후가 안 좋으면서 이제 흉작이 오는 거죠. 특히 메뚜기 때 있잖아요. 메뚜기를 참새들이 많이 잡아먹는데 메뚜기가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대기근이 오죠. 대기근이 와가지고 어떻게 되죠? 그때 당시는 1000만 명이 죽었다 그러는데 학자들이 나중에 연구하니까 3000만 명이 죽었다. 이런 이야기하고 나중에 심하게는 7000만 명이 죽었다. 아사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당시에 3000만 명은 대한민국의 국민만큼이었거든요. 대한민국이 한두 개 날아간 거 아니에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이거 하나로 그냥 그 해로우니까 없애버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세가 갭 투자의 원인이 되고 지금 집값이 오르는 거는 갭 투기 때문인데 그 갭 투기가 왜 그런 거야? 갭 투기? 전세를 이용해서 그런 거야. 전세가 올라서 그런 거야. 전세는 왜 오르는 거야? 전세 대출을 해주니까 그렇지. 전세 대출을 없애버려야 된다. 그러면 갭 투자가 사라질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야? 전세는 해로운 새다. 어이. 전세는 해로운 새다. 전세는 해로운 새다. 이런 거잖아요. 없애버려라.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굽니까? 이 사람은요. 신한은행이죠. 신한은행. 국민은행이죠. 네. K 모택동이죠. 네. 그래서 전세는 해로운 새다. 이렇게 된 거죠. 전세를 없애버리자. 전세 대출을 해주지 마라. 그러니까 전세는 해로운 새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신한은행이 제일 먼저 갭 투자용 전세를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이제 하락 전문가들이 전세를 없애버려야 된다. 갭 투기의 원흉이다. 막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전세를 싹 없애버리면 이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오는 거죠. 집값도 안정되고 월세도 안정되고 투기꾼들도 사라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투기꾼들이 있어요? 있겠지. 그 비중이 엄청 많아요. 갭 투자 건수가 지금 사상 최저를 달리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투자자들이 집을 지금 사면 12%에서 13%의 취득세를 낸다는 사실 자체를 하락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단 한 명도 못 봤어, 아직까지. 모르는 거지. 사봤어야 알지. 알지는 않을까요? 그 기본적으로. 1주택자는 뭐 브라이튼 이런 거 하나 살 때는 3%만 내면 되잖아. 아니,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예를 들면 여의도에서 제일 비싼 집 이런 것도 하나 사는 거는 3%만 내면 되니까 반포에 집 하나 비싼 거 사면 3%만 내면 12%나 13%를 안 내봤을 거 아니야. 아크로 리버파크. 그렇지. 하나만 사면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자 자체가 진입을 못 하는 거야. 그러면 그래도 갭 투자하는 건 뭐냐 하면은 지방 분들이 서울 집이 오르니까 그냥 하나 사두시는 거. 자산 가치 보존을 위해서, 인플레를 해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집을 사고 싶은데 8억 9억 원 돼야 되겠는데 8억 9억 원 없고 보니까 대출도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대출받기는 부담스럽고 갭이 2억 3억이라 2, 3억 주고 사놓은 사람들인 거잖아. 그렇지. 근데 그 사람들이 투기꾼이야? 물론 그 갭 투자를 이용해갖고 여러 채 사는 거는 나는 말리고 싶어. 좋은 건 아니라 생각하는데 내가 이제 집은 사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캡이라도 하나 사놔야겠다 해서 사놓는 게 투기꾼이냐 이거지. 어떻게 생각해요? 왜 주거 사다리를 사다리로 만들려는 거야? 그치? 그거 왜 막는 건데? 그래, 그렇다 진짜. 전세는 해로운 세라서 전세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럼 무주택자는 어디서 살죠? 뭐 자동으로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나? 전세를 없애면? 텐트 치고 살면 되지. 그 전세는 해로운 거니까. 그치? 월세로 가야죠. 뭐. 그치?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새를 없앴더니 참새가 쌀만 먹는 게 아니라 해충도 먹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기 때문에 생태계에서 뭔가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좋은 걸 멸종시키는 건 되게 심각한 문제지. 근데 전세라는 것도 없앤다고 되냐 이거지. 그러니까 전세가 해로운 것도 있고 좋은 것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택 시장이라는 공간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거야. 자, 보세요. 자가 이제 내가 돈 주고 사면 자가잖아요. 자가. 자기 아니고 자가. 빨리 자기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장가 언제 갈 거냐? 자기가 집을 안 사면 어떻게 돼요? 임차. 우리나라의 50% 거의 40% 이상 되시는 분들이 임차를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전세로 살거나 월세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쵸? 집을 사기 싫으니까. 그럼 이거는 누가 만드는 거죠? 임대인. 그 임대인은 1주택이거나 2주택 이상인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이 없으면 전세나 월세는 누가 공급하는 거예요? 그럼 월세 살면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월세 살면 되는데 왜 전세를 살까요? 이 생각을 해봐야 돼. 주거 부담이 좀 덜해서. 왜 부담이 적죠? 그럼 왜 니 내피셜이잖아요. 그러니까 라떼는 말이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나온 게 전월세 전환율이잖아요. 네. 전월세 전환율은 뭐냐면 월 1년치 월세 나누기 전세 보증금이에요. 똑같은 집이 10억짜리 집이 있는데 10억짜리 집이 있고 전세가 5억인데 1년 월세가 한 달에 100만 원씩 하고 1,200만 원이에요. 네. 그러면 5억 나누기 1,200을 하면은 한 6% 정도 나오나요? 그게 전월세 전환율인 거죠. 그럼 전월세 전환율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네가 풀 대출로 받아서 전세를 들어갔을 때 내는 이자랑 똑같은 집에 그냥 다이렉트로 월세에 들어갔을 때 내는 월세랑 뭐가 더 비싼지를 비교해 주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전월세 전환율이 6%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월세로 들어가면 전세 대비 6%의 이율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집에 전세로 들어가면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대충 보니까 3% 전후예요. 3%야. 그러면 3%만 내도 돼. 그러니까 1년에 3%만 내도 되는데 월세로 들어가면 6%를 낸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더 유리한 거예요? 전세가 더 유리한 거죠. 근데 이걸 또 갭 투자하는 사람들은 갭 투자가 되니까 좋은 거고 임대 사시는 분들은 월세보다 싸니까 좋은 거고 그래서 이게 두 개 합이 맞았기 때문에 전세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거지. 한국에만 있는 미개한 제도가 아니라 그래서 전월세 전환율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못 봤다. 전세 없어진다는 사람들. 그러면 전세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월세로 살면 되죠. 더 비싼데 살라는 이야기잖아요. 전세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당신은 이제부터 집을 사지 않을 거면 더 비싼 월세에 전세보다 더 비싼 월세에 사시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국민의 중고 부담을 더 올리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대출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양면이 있는 거잖아요. 역할이 있는 거죠. 무조건 없애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세를 없애버리면 월세로 가겠죠? 근데 서울의 월세 수익률이 2%예요, 지금. 평균 아파트 월세 수익률이 2%거든요. 그럼 2%인데, 2%니까 이제 뭐냐면 10억짜리 집을 사면은 내가 10억짜리 집을 사는 것보다 월세 사는 게 2%잖아요. 근데 전세를 없애버리면 월세를 못 올리겠죠. 월세 가격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자, 월세 수익률이 2%인데 대출 받으면 4%예요? 그러면 누가 대출 받아서 집을 사는 것보다 월세 사는 게 이익이니까 월세 가격이 오르겠죠. 그렇죠? 전세가 없으면 월세 가격이 오르는데 문제는 뭐냐면 월세 수익률이 2%밖에 안 되는데 내가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사는 게 맞아? 차라리 그 돈으로 은행에 넣으면 돈이 좀 있으면 은행에 넣으면 은행에서 2% 넘게 받는 게 훨씬 낫지 않아? 그러면 사람들이 집을 사갖고 월세를 공급해요? 안 하면 가격이 언제까지 오를까요? 맞춰질 때까지. 그렇지. 충분히 공급할 메리트 있을 때까지 막 3% 4%가 될 때까지 오르겠죠. 그러면 또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가 오르겠죠. 그럼 사람들은 이제부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금리가 조금만 낮아지면 월세를 안 사고 집으로 가고 집을 사버리고 금리가 올라가면 집을 대출받아서 안 사고 월세로 살고 이러면서 변동성이 더 커지는 거야. 전세가 그동안에 완충작용을 해주던 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세는 해로운 세다. 전세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대기근이라고 하면 안 되고 주거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다 이게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없어야 된다 하지만 계속 유지되는 이유가 서로가 이익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더 막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뭘요? 야, 월세가 올라가네? 그렇지. 야, 월세도 없애. 그렇지. 월세 없애. 그럼 텐트 치고 살면 되죠. 집 하나씩 줄게. 야, 뭐 이런 느낌으로. 상상을 더 초월하는 거죠. 더 이제 선을 넘어가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문제냐면 네.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600조가 넘어가는데 세수가 400조밖에 안 돼요. 내년에 세수가 400조인데 내년에 나라 정부가 써야 될 돈이 600조예요. 그러면 적자네. 적자인데 그럼 돈이 없는데 못 하잖아요. 그럼 공무원들 다 나가는 거죠, 집에. 그러지 않기 위해서 뭘 하죠? 국채를 발행하는 거죠. 국채가 뭐예요? 나라가 빚을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라가 돈이 없어요. 계속 빚을 지고 있어요. 매년 200조씩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채권은 어디로 갈까요? 채권을 발행하면 어떻게 돼요? 채권을 발행 정부가 채권 발행해가지고 빚을 내서 돈을 써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채권을 자꾸 발행하면. 이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 이제 막 나라도 돈이 없는데 뭐 이렇게 집을 하나씩 줄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일단.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더 황당한 거는 이런 이야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정부에서 돈을 많이 쓰는 거는 국가의 그 존폐 위기. 그러니까 뭐 당장 내가 집을 하나 달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후대에게 부담을 후대의 돈을 땡겨와가지고 집을 달라고 하는 건 똑같은 이야기인 거야. 그게 되는 건가? 맞는 건가? 자연은 후대에게 좋은 걸 물려주자고 막 맨날 그러면서 살림은 파괴하면 안 된다면서 좋은 공기는 물려주는데 빚은 왕창 주는 게 맞는 거야? 공기 요만큼이랑 빚 이만큼 주는 게 맞는 거야? 그치? 그럼 새우깡처럼 새우깡은 요만큼, 공기는 이만큼, 질소는 이만큼 이렇게 또 그게 맞는 거야?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지. 물론 가치관의 차이지만 저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없애자고 해서 없앤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제가 얘기한 임대차 3법도 그랬고 전세 이야기도 그랬고 이게 주거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우리 국민들의 삶에 너무나 큰 영향을 주잖아. 전월세 사시는 분들이 거의 반 정도 가까이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막 토론이라든지 연구라든지 그 다음에 시범 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두고 천천히 적용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너무 급박하게 급진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혼란스러운 거잖아요. 임대차 입법 통과했을 때도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그러니까 전세 없애자 이런 이야기를 그냥 뭐 전세가 오르니까 전세를 없애야 돼요.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전문가니 뭐니 이런 이야기하고 막 나와서 막 집값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보면은 아, 전세를 없애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세 없애야 된다고 전세 대출 없애버려야 된다고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진짜 전문가가 맞는 건가? 그냥 선동 아니야? 프로파간다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을 해본다. 그러니까 되게 세상 쉽게 산다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분들도 다 집은 있겠지? 자기 집은? 강남에. 월세 살진 않겠지? 강남에. 그렇죠. 강남에 여의도 이런 데 있겠죠. 하얀색 이런 거. 브라이트한 거 이런 거나 아니면은 아코르한 거 이런 거. 힐스 이런 데 사시겠지. 그치? 베버리 힐스 말고 그냥 힐스 이런 데 사시겠지. 결국에는 서울에 집을 많이 지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막 비커에다 물을 채우는 거예요. 유동성이나 물을 채우는데 물은 계속 늘어나니까 비커를 크게 해야지 수익이 좀 나아질 거 아닙니까? 서울이라는 아파트라는 공간을 계속 넓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넓힐 수가 있어요? 맨날 반대하잖아요. 집은 못 늘리는데 집값은 잡아야 돼요. 그죠? 밥은 먹는데 화장실을 가면 안 돼요. 그런 문제라는 거죠. 말이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은 앞으로도 집값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가 되어 있다. 그래서 서울에 집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서울에 제일 먼저 베이스 캠프를 치고 그 다음에 여유가 되면 그 다음에 생각하면 된다. 그 사람마다 헬조선은 국장도 안 되고 부동산은 만국병이고 미장만이 유일한 살 길이다. 나스닥이 답이다. 나스닥이 답이다. 그 나스닥 그래프랑 서울시 실거래 가격 그래프랑 아파트 실거래 그래프랑 비슷하게 생겼어.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있잖아요. 청국장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선호가 있다는 거죠. 코인도 좋고 나스닥도 좋고 미장도 좋고 주식도 좋고 다 좋은데 사람마다 본인이 선호하는 게 있잖아. 선호하는 게. 그럼 그걸 하면 되는 거지. 남이 그걸 한다고 해서 욕할 것도 없고 내가 미국 주식한다고 내가 욕을 했어 뭘 했어 안 하잖아요. 능력 때문에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나는 그런 거지. 모든 자산에 투자하기 전에 부동산 같은 거는 하나 있으면 집 사고 주식하다가 망하면 그러니까 집은 남는데 집도 없이 주식하다가 망하면 어디로 가지? 그런 생각에서 필수제고 하니까 집은 자그만 거라도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는 이제 어차피 선호하는 거고 자기 취향이니까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 이런 거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어떨까.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고 하면은, 안 되면, 이렇게 못 따라가니까 무주택인데 집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 3억 있으면 서울에 괜찮은 아파트 그냥 하나 사놓고, 2년 뒤에 열심히 벌어서 들어가거나 팔고 또 딴 데로 더 좋은 데로 가거나 이렇게 빚을 좀 갚든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라는 자산을 가지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인생이 길거든요. 70년 남았잖아요. 100살까지 살아요?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사는 거잖아요. 너무 긴데. 언제까지 살지 모르니까 100살까지 대비를 해놔야지. 100살까지 살 줄 알았는데 200살까지 살면 어떡할 거야? 너무 긴데? 70살까지 살 줄 알았는데 100살까지 살면 30년 어떡할 거야?
일단 맥스로 계산해서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 중간에 이제 뭐 못 쓰고 가면은 자식들이 가지고 가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안 가지면 국가에다가 기부하면 되는 거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닌가? 다 쓰고 가실 겁니까? 다 쓸 수 있겠나? 아, 그 정도로 많으시군요. 아니, 그게 아니라 몸에 이렇게 버릇이 들어있잖아. 아, 습관이 들어있잖아. 80% 저축하고 갔던 저축은 안 하고 그냥 이게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잖아. 나라도 뭐 포르쉐 좋은 거 몰라? 포르쉐 타고 싶어 나도. 포르쉐 타고 을왕리 한번 가시죠. 아니 포르쉐 양양 한번 가시죠. 지금 차도 충분히 좋아. 지금 10몇 년째 타고 있는데 지금 차도 충분히 좋아. 10몇 년째 타고 있습니다. 경기 소리가 좀 나긴 하지만 경유라서. 그래서 뭐 네가 돈 많으면 뭐 이렇게 그거 나서 이런 거 할 이유가 있냐 뭐 그런 이야기 말씀하셨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건희가 그런 이야기 들었으면 20대 은퇴했어야 되는데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돈 벌어보시면 알겠지만 돈이 있다고 놀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동산은 안 팔면 돈이 안 나와요. 현금 흐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강의를 하든 뭐 컨설팅을 하든 중개인을 하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상관 안 하니까. 팔지 않으면 안 나오잖아. 그쵸. 팔면 또 뭐해? 또 사잖아. 또 없어서.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계속 없어. 현금 흐름이 필요해 항상. 그런 겁니다.